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미치료학회 의미심리상담사 곽현주입니다. 저는 사실 다양한 학회에서 자격증 콜렉터냐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것저것 자격 과정을 많이 했는데 가장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격증입니다. 왜냐하면 의미치료가 또 제 삶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회에서 강의할 때 제일 떨린다는 것, 정말 잘 안 떠는 사람인데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미 우리는 스마트폰 모두 중독 상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부터 이 심각한 스마트폰 중독이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어떻게 하면 좀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데 저 강의는 누가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각자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수많은 방법 가운데 오늘은 관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내용을 좀 보시면요. 뭐를 잘하는 그 부모를 둔 자녀의 특징일까요? 아래의 내용은 우리가 참 바라는 자녀의 모습이죠. 집중력 우수하고 공부 잘하는 거 좋아하고 건강하고 심지어는 자아탄력성도 굉장히 높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해 나가는 자녀. 어떤 부모 밑에 자라는 자녀가 이런 모습을 가질까요? 한번 아까 누구 얼핏 말씀하셨네? 좋습니다. 또 소통. 온갖 좋은 얘기는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감정 코칭을 잘하는 부모의 그 자녀들이 세상에 우리가 굉장히 원하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저는 그 감정 코칭을 잘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최고의 그런 그 축복을 받은 행운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오늘 감정 코칭에 대한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감정 코칭의 핵심만 좀 짚고 넘어가면 아이의 감정은 수용하되 행동은 수정해 주는 것, 이거를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으시죠? 감정 코칭 잘하는 그런 부모가 되려면 일단 인내심 많은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자녀를 키우면서 나는 죽으면 사리가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정말 사리가 나올 정도로 평소에 자기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요즘의 시대에는 더욱. 그리고 가능하면 또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좀 여유와 유머 있는 부모가 되는 게 굉장히 감정 코칭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이쯤에서 이 호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제대로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한 얘기를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한참 아이들이 말 안 듣고 힘들게 했을 때 집에 CCTV를 만약에 달아놨다 하면 그 나중에 돌려보면 저 미친 여자가 누구지? 이러지 않을까요? 어머, 내가 저런 얘기를 했었나? 근데 우리가 말한 사람은 몰라요. 우리가 돌려보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이들 마음속에는 그게 영화 필름처럼 다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아직 기회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요즘에는 또 취직이 안 돼서 애들이 일찍 부모를 안 떠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어렸을 때 내가 좀 잘 못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성인 자녀에게도 충분히 회복할 기회가 있으니까 30살 안에는 좀 저희 자녀도 떠나기를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요즘에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호흡 중에서 우리가 다양한 호흡을 배우셨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최신 트렌드 호흡이 바로 심장 호흡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심장이 왼쪽 가슴 아래쪽에 있는데 거기에 손을 올려놓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호흡에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할 때와 심장 호흡이 뭐가 다르냐면
그 심장 호흡을 할 때 그 뇌에서 나오는 자기장에 비해서 이 심장에서는 500배인가 더 높은 그런 자기장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혈류, 뇌로 가는 혈류 그런 것들에 많이 도움이 돼서 순환도 굉장히 잘 되고 호흡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호흡을 하실 때는 제가 그 뭔가 배우거나 이런 것도 얼리 어답터라 최신 트렌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심장 호흡 이거 최신 트렌드니까 연구 결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심장에 손을 대고 천천히 호흡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이에요. 사실은 밤새 휴대폰 보고 있는 거.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게 뉴스에 나올 정도의 사건인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이 밤새 휴대폰 불빛 아래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멀리 갈 필요도 없고요. 저희 집도 이렇게 보면 새벽에 잠깐 뭐 물 마시러 이렇게 나오면 방에 작은 불빛들이 다 새어 나오고 있어요. 보면 다 휴대폰 보고 보다 자고 막 이러는데 굉장히 뭐 안 좋다는 거는, 근데 이게 해외에서 굉장히 놀랄 만한 그런 기사였다는 게 저는 사실 놀라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중독된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자녀들한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마치 CCTV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자녀를 대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많이 못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름으로 남지는 않지만 자녀들 마음속에는 그게 다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충격적인데 UI 스마트폰 첫 사용 시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뭐 2살 뭐 이런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안 돼, 싫어, 뭐 내 거야, 뭐 자기 스스로 하겠다는 주도성이 발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 단번에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을 딱 쥐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기차를 타거나 음식점에 있거나 뭐 비행기를 타거나 우는 아이들이 없다고. 예전에는 가끔은 울 때 막 달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모든 아이들이 그냥 다 이걸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엄청난 에너지를 들여서 통제해야 될 수준으로 아이를 돌봐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단번에 잠재워진다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그런 그 강력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실제로 상담 사례 같은 거 보면 그 육아 도우미들이, 그러니까 부모의 의도와 상관없이 너무 스마트폰을 어렸을 때부터 쥐어줘서 나중에 치료실에 오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웠는데, 구글 검색하시면 스마트폰 중독 자가 진단, 뭐 척도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10개 정도의 척도가 있어요. 그 중에 일부 제가 하나 넣었는데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대부분이 사실 고위험군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 항목을 보시면서 제가 하나씩 불러드릴게요. 자녀들을 떠올리셔도 좋고 스스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스마트폰과 노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 좋아하는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지, 아이가 스마트폰에서 본 것이나 게임에 대해 계속 말하는지, 스마트폰으로 인해 다른 학습에 지장을 받고 있는지, 밤늦게 또는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지, 그리고 눈과 목이 아프다고 하거나 피곤해하고 짜증을 내는지, 말을 기계처럼 무감정, 무표정으로 하거나 부모의 질문에 건성으로 답하는지. 사실 아주 심각한 위험군은 전문 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오늘은 일반적인 그런 걸 좀 점검하고 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예방적인 차원의 내용들을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가장 고위험군은 여중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는 예전에 고등학생들에게 있던 문제들이 중학생들한테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위험군에 여중생들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2019년 통계인데 아마 지금은 더 어마어마한 그런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34%가 아니라 50% 가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스마트폰 중독. 네, 스마트폰 중독일까 아닐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행동 그 자체로는 판단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다면 그렇게 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중독 수준이 아님에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스마트폰을 보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걱정하는 내용과 이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내용이 달라요. 부모들은 공부만 잘하면 스마트폰 많이 해도 별로 문제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을 좀 할게요. 부모들의 걱정은 공부에 방해가 되고 이게 굉장히 가장 큰 걱정이 되겠죠. 그리고 성장기 과도한 전자기 노출. 그리고 게임할 때 평소에 다른 인격을 보이는 거 아마 뭐 청소년 자녀를 양육하신 분들은 또 잘 아실 텐데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학업을 포기하고 키를 선택한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키 큰다고 공부는 안 하고 성장 호르몬 나오는 시간에 잠만 잤습니다. 근데 성장 호르몬 나오는 시간이 10시에서 새벽 2시인데 10시 이전에 공부를 하다 잤냐 이게 아니라 게임을 하다 잤습니다. 그래서 눈 뜨고 있을 때는 게임을 하고 딱 10시 되면 자고 그래가지고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공했어요. 아빠 키에 비해서 이거 180. 우리 집에서는 거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타고난 선택을 한 것 같대요. 네. 만약에 내가 지금 명문대를 가고 키가 작았다? 근데 지금 뭐 명문대는 아닌데 그냥 웬만한 국립대를 갔어요. 그러면 근데 난 여기 다니면서 내가 키가 180이다? 난 지금이 훨씬 행복하고 공부는 나중에도 할 수 있는데 키는 나중에 못 큰대. 그래서 그래 너의 탁월한 선택을 내가 존중한다. 하지만 정말 속이 얼마나 제가 썩어 문드러졌을까요? 그쵸? 예, 제가 참 우리 아이 고등학교 3년 동안 그 롤이라는 게임을 저도 옆에서 함께 지켜보며 제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주고 아이디를 만들게 하고 밤새 게임을 하도록 제가 지원을 했다는, 안 그러면 집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최신 사양의 컴퓨터를 거실에 놔주고 그러면서 아주 부부가 또 심각한 갈등 관계에 또 있었고 하지만 혹시 남자 그 자녀들이 공부 안 하는데 어설프게 어차피 안 할 애 들볶지 마시고 그냥 고등학교 때 실컷 게임 하잖아요. 그럼 대학 가서 안 해요. 얘는 지금 별로 재미가 없대요, 게임이. 그때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뭐 가정에 맞게 이렇게 적용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얘는 나름 강력한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도 인정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니까. 근데 굉장히 결과에 만족스러워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의 걱정은 좀 다릅니다. 자아상이 굉장히 취약해지고 그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서 동반되는 공병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뭐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해가지고 너무나 이 폰에 있는 내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눈을 속이는 게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뭐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자녀와 경쟁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좀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스마트폰 중독이 다른 중독과 굉장히 유사한 그 내용으로 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좀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금이 오가는 도박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굉장히 가능하고, 특히 고등학생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집단 프로그램 예전에 한번 하는데 참여를 몇 명이 안 하는 거여서 왜 안 하냐고 했더니, 지금 내가 이거 참여하다가 현금이 몇십만 원이 갑자기 날아가면 그 선생님이 채워줄 거면 내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정말 실제로 도박 사이트에 현금이 오가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뭐 이런 제품을 만드는 그런 CEO들의 자녀들은 뭐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다, 뭐 이런 일화들도 있긴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안 주고 생활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의 특성에 맞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한 심도 있는 고민들이 좀 필요하고요. 아이들이 심심하다고 할 때 죄책감을 갖지 말고, 뭐 스마트폰 대신 재밌게 할 활동을 마련하고, 그리고 사실 가족 리추얼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 그 가족만이 할 수 있는 정말 재미있는 의식,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에요, 아이를 잘 돌보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질적으로 우수한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좀 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응급처치를 해서 아이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건 전문 치료 기관에 의뢰해야 되는 사항인지 좀 잘 점검을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치료 시기를 늦추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성인들도 많이 좀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 중독이 안 되려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수많은 기능을 온전히 다 사용하는 것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없어도 되는, 그러니까 다 분리해서 조금 내용들을 해야지. 우리가 알람도 이걸로 쓰고, 뭐 은행 일도 보고 다이어리도 보고 모든 걸 다 하나로 하잖아요. 근데 이걸 좀 분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가상체험 외에 실제 체험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하고요. 네, 넘어갈게요. 결국 해답은 관계인데, 아까 감정 코칭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적절한 통제를 하는 것은 필수적이긴 하지만, 정말 강제가 아닌 대화가 잘 돼야 되는데, 평소에 대화 안 하던 그런 아이한테 가서 우리 뭐 얘기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분은 막 애가 자꾸 말 안 듣는다고 문짝을 띄어서 놓고, 그래서 당장 문부터 다루라고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했었는데, 그런 집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고등학생 남자아이들 키우는 집 보면 이제 문 부위가 많이 좀 이렇게 흠집이 있는 그리고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저희 아들 방도 문고리 있는 이런 부분이 잠금이 안 된다는 거. 근데 본인이 부신 거예요. 근데 제가 고치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의 역사니까 그냥 두는데, 하여튼 저희 집도 많이 뭔가가 부서지고 날아가고 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중독된 자녀와 싸우지 말고 자녀와 함께 중독과 싸워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자녀에게 내 말을 좀 듣게 하려면 평소에 자녀와의 애정 통장, 이게 포인트가 좀 빵빵하게 있어야지 싫은 말도 좀 듣지, 평소에 전혀 그 애정 포인트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애정 포인트를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 코칭을 하면서 다가가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이 메시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 뭐 이런 표현 쓰지 말고 나의 감정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걸로 가장 쉽게 애정 통장을 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이건 연구 결과인데 부모 소득보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뭐 연구 결과 중에 가족의 유연성 이런 걸 알아볼 때 중독도와 가족 기능 장애에 깊은 관련성이 있다. 가족 기능에 따라서 이 중독이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연구도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만의 의식, 애정 통장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쌓아야지. 마이너스 상태라면
그 아이가 게임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마음은 아프지만 절대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괜히 더 문제만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잔소리하고 뭐 우리는 막 지름길을 알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그래도 조금 참으시고 심장호흡하면서 참으시고 일단 애정 통장에 애정을 많이 적립하는 것을 좀 이렇게 노력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의 경우는 가족 감사방에 가족 단톡에 감사를 나누는 걸 통해서 굉장히 그 애정이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1대1 시간을 갖는 것, 아빠와 딸이 혹은 뭐 저와 이제 아들이 이렇게 둘이 1대1로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밥을 먹는다거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mall Things Open이라고 해가지고 작은 일을 작은 성공 경험을 자주 하게 하는 것, 작은 즐거운 경험을 자주 하게 하는 것, 이게 애정 통장을 잘 쌓는 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